여러분, 혹시 평생 모은 퇴직금을 한순간에 날려본 적 있나요? 저는 그 아픔을 뼈저리게 겪었습니다. 믿었던 사람이 확실한 투자라며 저를 완전히 속였거든요. 그날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처음엔 작고 안전한 투자라고 해서 마음이 놓였죠. 사실 저는 평생 공무원으로 성실히 일했고 퇴직 후에는 안정적으로 살고 싶었어요. 남은 여생을 대비해 조금이라도 돈을 불리려는 마음이었죠. 그런데 그 사람이 다가와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철수 씨, 요즘 정부가 지원하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아주 유망합니다. 확실한 수익이 보장돼 있으니 걱정 마십시오.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나요? 아니면 퇴직을 앞두고 어떻게 노후를 준비해야 하나, 돈을 어떻게 불려야 할까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이 영상을 꼭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평생 모은 돈이 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들으시면 소중한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지혜를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그 말에 저는 조금씩 믿음이 생겼습니다. 투자 금액도 처음에는 크게 부담되지 않는 수준이라 가족에게도 말하지 않고 몰래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수익금도 조금씩 나왔습니다. 그래서 더 믿었죠.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수익금 지급이 점점 늦어졌고 그 사람도 연락을 피했습니다. 저는 이상함을 느꼈지만 설마 내가 당하겠나 하는 마음에 계속 믿으려 했습니다. 결국 그 사람은 잠적했고 투자금은 모두 사라졌습니다. 평생 모은 퇴직금이 말 그대로 휴지 조각이 된 거죠. 그때의 허탈감과 분노, 그리고 자책감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퇴직 후에 삶을 준비한다던 제 꿈은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가족에게도 말 못하고 혼자 소가리를 해야 했죠.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할지 몰랐고 그저 하루하루를 버티는 것뿐이었습니다. 이제 와서 돌이켜보면 그 사람의 말투와 행동, 지나치게 친절했던 태도를 의심했어야 하는데 아쉽고 후회됩니다.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상황에 처하지 않길 바라는 마음으로 제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제가 시작한 투자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이었습니다. 당시 정부에서도 친환경 정책을 내세우면서 관련 산업이 뜨고 있었죠. 그래서 저도 미래가 밝다는 말에 이끌려 투자하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소에 자금을 넣어 고수익을 받는 구조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그 회사는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고 수익을 나누어 주겠다고 했어요. 사업 설명회도 여러 번 참석했는데 자료도 그럴듯했고 실제 현장 견학도 시켜줬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생겼고 이건 안전한 투자다라고 확신했죠. 하지만 그게 전부 거짓이었습니다. 실제로는 발전소가 거의 가동되지 않았는데도 자료를 조작해서 보여준 겁니다. 저에게 보여주었던 사업 계획서도 모두 허구였습니다. 저처럼 투자한 사람들에게는 설비가 곧 완공된다, 곧 수익이 나오니 기다려달라는 말만 반복했죠. 더 교묘한 건 이 사기 집단이 초기 투자자들에게 수익금 일부를 맛보기를 주면서 신뢰를 쌓았다는 점입니다. 그걸 보고 주변 사람들까지 끌어들였고 저는 결국 주변 지인들에게까지 소개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수익금은 끊겼고 연락도 닿지 않았습니다. 사기 수법 중 하나는 이런 피라미드식 구조였던 겁니다. 초기 투자자들에게 약속한 이익을 지급해 입소문을 타게 하고 신규 투자금을 끌어모으는 방식인 거죠. 이런 구조는 결국 신규 투자가 끊기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때까지도 설마 내가 당할까 하는 마음에 상황을 직시하지 못했죠. 하지만 투자 관련 서류를 꼼꼼히 검토해 보니 너무나 허점이 많았고 회사 소재지조차 불명확했습니다. 심지어 계약서에는 모호한 조항들이 많아 법적으로 대응하기도 어려웠습니다. 그만큼 이 사기꾼들은 법망을 피해가는데 아주 능숙했습니다. 피해자가 신고하면 법적으로 처벌받을 때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니 그 사이에 잠적해버리는 거죠. 이런 상황에 처한 저는 누구에게도 말 못할 부끄러움과 분노를 느꼈습니다. 퇴직금이라는 인생의 마지막 자산을 한순간에 잃어버렸다는 사실이 너무도 아팠습니다. 하지만 이 경험 덕분에 제가 배운 게 있습니다.
어떤 투자가 확실하다고 해도 꼼꼼히 살피지 않으면 절대 안 된다는 것. 또한 주변의 달콤한 말을 믿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저는 사기 피해 사실을 가족에게 알리는 순간이 가장 두려웠습니다. 퇴직금이 모두 사라졌다는 말을 꺼내기가 정말 힘들었어요. 아내는 처음엔 믿지 못하는 눈치였고 딸도 걱정이 앞섰죠. 그동안 제가 자랑스럽게 이야기했던 안전한 투자가 이렇게 무너진 걸 알게 되자 분위기는 점점 냉랭해졌습니다. 딸은 왜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냐고 타박했습니다.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가슴에 깊게 박혔지만 그럴수록 저는 더 말문이 막혔습니다. 딸과 아내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냐고, 노후 준비는 어떻게 하냐고 물었고 저는 답할 말이 없었습니다. 아내는 조심스럽게라도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투자에 대해 공부하자고 했고, 딸은 인터넷을 뒤져서 사기 피해 사례와 법적 대응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죄책감과 자책감이 더 커졌지만 동시에 더 이상은 무너져서는 안 되겠다는 마음도 생겼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건 제 자신과의 싸움이었습니다. 왜 나는 그렇게 쉽게 속았을까? 내가 너무 순진했나? 이제는 끝인가 하는 생각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죠. 그럴 때마다 아내가 곁에서 우리는 가족이다, 함께 이겨내자고 다독여 주었고, 딸도 아빠, 우리 함께 해결책을 찾자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조금씩 현실을 직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저 분노만 하는 게 아니라 상황을 냉정하게 분석하고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피해자 모임에도 참석해 보았고 법률 상담도 받아보면서 피해 복구에 대한 실마리를 찾기 시작했죠.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사기꾼들은 이미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법적 절차는 너무 복잡하고 오래 걸렸습니다. 또한 회복 가능한 금액도 많지 않다는 걸 알게 되면서 점점 마음 한구석이 무너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내 가족을 위해서라도 이 경험을 바탕으로 다시 일어서야 한다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런 어려움에 처한다면 절대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주변과 소통하시길 권합니다. 피해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부터 저는 복구를 위해 모든 걸 쏟아부었습니다. 퇴직금을 잃은 절망감은 컸지만 그보다 더 무서운 건 앞으로의 불확실한 미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법률 상담부터 시작해 피해자 모임, 관련 기관 방문까지 가능한 모든 방법을 찾아다녔습니다. 처음에는 절차가 복잡하고 어려웠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투자라는 말만 믿고 시작했지만 그 이면에는 교묘한 문서 위조와 허위 계약서가 있었습니다. 사기꾼들은 회사의 재무 상태를 조작해 보여주고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저 같은 일반인을 끌어들였죠. 실제 투자금은 다른 곳으로 빠져나갔고 그 흔적을 찾는 일은 마치 미로 속을 헤매는 것 같았습니다. 변호사와 상담할 때마다 너무 복잡한 서류와 법률 용어가 저를 더욱 작게 만들었습니다. 이걸 내가 제대로 이해하고 대응할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 밀려왔죠. 하지만 가족들이 제 곁에서 힘을 내라고 격려해 주었기에 조금씩 마음을 다잡을 수 있었습니다. 피해자 모임에서 만난 사람들은 저와 비슷한 아픔을 가진 분들이었습니다. 서로의 이야기를 듣고 나누면서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에 위로를 받았죠. 그 모임에서는 사기 유형과 피해 사례, 그리고 대응 방법을 공유하며 서로에게 힘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복구 과정은 예상보다 훨씬 더 힘들고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사기꾼들은 이미 해외로 도주해 추적이 어려웠고 금융기관과 정부기관의 도움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복잡한 행정 절차와 느린 법적 대응 속에서 저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그럼에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는 저만의 문제가 아니었고 가족의 미래가 걸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실패와 좌절을 경험했지만 그때마다 아내와 딸이 제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아내는 늘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힘내자. 이겨낼 수 있어. 딸도 힘든 와중에 공부도 하면서 저를 도와주었죠. 그 과정에서 저는 많은 걸 배웠습니다. 사람을 쉽게 믿지 말아야 한다는 것, 꼼꼼히 계약서를 살펴야 한다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과 솔직하게 소통해야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이 경험은 너무 쓰라렸지만 한편으로는 저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일을 겪고 있다면 절대 혼자 힘들어하지 마시고 꼭 주변의 도움을 청하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희망을 잃지 마시길 바랍니다. 저는 솔직히 말하자면 투자금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경찰에도 신고해봤고 법률 상담도 받았지만 사기꾼들은 이미 자취를 감췄죠. 저처럼 피해를 본 분들도 많았고 결국 우리 모두는 큰 손해를 입었습니다. 퇴직금은 저의 노후를 위한 마지막 버팀목이었는데 그걸 한순간에 잃고 나니 정말 막막했습니다. 그동안 아껴서 모은 돈이 한순간에 사라진 느낌이었고 하루하루가 무기력했어요. 그럴 때마다 가족 생각이 나서 마음이 더욱 아팠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주저앉을 수만은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작지만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노인 일자리 센터에 가서 상담도 받고 주변의 작은 가게에서 단기 아르바이트라도 구하려고 했었죠.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게 쉽지는 않았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체력도 떨어지고 젊은 사람들과 경쟁하는 것도 힘들었어요. 하지만 제게는 자존심이 있었습니다. 사기당한 아픔을 딛고 다시 일어서야겠다는 마음만은 굳게 먹었죠. 요즘은 아침마다 일자리 센터에 들러서 공고를 확인하고 가능한 일자리에 지원합니다. 조금씩 작은 일부터 시작하면서 생활비라도 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비슷한 상황에 처하신다면 저처럼 너무 낙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 함께 조심하고 서로 힘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다시 일어설 힘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나면서 저는 조금씩 마음을 다잡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투자금을 잃은 아픔이 쉽게 사라지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주저앉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점점 강해졌죠. 그 무렵 노인 일자리 센터에서 열린 금융 사기 예방 교육에 참석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별 기대 없이 갔는데 그곳에서 들은 이야기들이 제 마음을 크게 움직였습니다. 금융 사기가 얼마나 교묘하고 다양하게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우리 같은 노년층이 특히 주의해야 할 점들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려주더군요. 특히 저처럼 신재생에너지 투자처럼 안전하다는 말에 쉽게 마음을 내는 경우가 많다고 했습니다. 교육을 들으면서 저는 다시는 같은 피해를 당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했어요. 그리고 주변 어르신들에게도 이런 정보를 꼭 알려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노인 일자리 센터에서 자원봉사자로 활동하며 금융사기 예방 캠페인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비록 저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작지만 한 분이라도 더 피해를 줄일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저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많은 어르신들이 고개를 끄덕이셨고 때론 눈물을 보이시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 아픔을 나누는 것이 치유의 시작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여전히 생활은 녹록지 않습니다. 작은 일자리에서 벌어들이는 수입으로는 부족하지만 그래도 하루하루를 의미 있게 보내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주변에 혹은 본인이 사기 피해를 겪으셨다면 절대 혼자 숨기지 마십시오. 말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게 중요합니다. 퇴직금 날린 후 여러 곳에서 일자리를 찾아봤지만 쉽게 나오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중 하나가 지하철을 이용한 노인 택배 일이었죠. 지하철 노인 택배는 도심 곳곳을 누비며 작은 소포를 빠르게 배달하는 일이에요. 일은 힘들었지만 적어도 제 몸을 움직이고 바깥 세상과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처음엔 익숙하지 않은 지하철 노선과 무거운 짐 때문에 고생도 많았죠. 몇 번은 짐을 떨어뜨릴 뻔하기도 했고 엘리베이터가 없을 땐 계단을 오르내리며 진땀도 흘렸습니다. 하지만 일하는 동안 만나는 사람들과의 짧은 대화는 제게 큰 위안이 됐습니다. 택배를 받는 젊은 직장인부터 가끔은 동네 아는 사람도 만나 인사를 주고받기도 했죠. 또한 지하철 안에서의 작은 배려도 감사했습니다. 늦은 시간이라도 자리를 양보해 주거나 짐을 들고 내리는데 도움을 주는 사람들을 보면서 아직 세상은 살만하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물론 몸은 많이 힘들었습니다. 퇴직 전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체력의 한계를 매일 느껴야 했으니까요. 그래도 이 일을 하면서
잃어버린 일상의 의미를 조금씩 되찾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이 일이 정규직도 아니고 월급도 넉넉지 않아서 생활이 빠듯했어요. 가족들에게 경제적으로 기대기 미안한 마음이 컸고 자존감도 낮아졌죠. 그래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내가 이렇게라도 버티지 않으면 가족도 나도 더 힘들어질 것이라는 생각이 저를 움직이게 했습니다. 그래서 매일 새벽부터 지하철을 타고 작은 소포들을 안고 도시 곳곳을 누비면서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이 일이 힘들고 고되지만 어딘가에 제 존재가 닿는다는 생각에 마음 한편이 든든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일에 도전하는 용기는 참 귀한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작은 발걸음이 인생을 다시 움직이게 하는 힘이 되기도 합니다. 지하철로인 택배 일을 하면서 하루하루가 분주해졌습니다. 택배 상자를 들고 계단을 오르내리며 숨이 차오를 때도 있었지만 그 속에서 저는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고 있었죠. 사람들과 스쳐 지나가며 나누는 짧은 인사 한마디가 외로움을 조금씩 덜어주었습니다. 그 작은 만남들이 하루의 활력이 되어주었습니다. 가족과의 관계는 지금 많이 좋아졌습니다. 딸은 바쁜 와중에도 가끔 안부 전화를 하고 손주들과 영상통화를 하면서 웃음꽃을 피웁니다. 가끔은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내가 좀 더 든든한 버팀목이 되었어야 했는데 하는 아쉬움이 스며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마음을 가족에게 표현하며 서로 위로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투자 사기는 더 이상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가 겪은 신재생에너지 투자 사기처럼 확실하다, 안전하다는 말에 속아 소중한 노후 자금을 한순간에 잃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어떤 제안이든 쉽게 믿지 마시길 바랍니다. 작은 이익에 눈이 멀어 판단을 흐리지 마시고 반드시 여러 번 확인하고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가족과 자신의 미래를 지키는 일은 그 무엇보다 중요하니까요. 저 김철수의 경험이 여러분께 경각심을 심어드리고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데 도움이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에 공감하시나요? 혹시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들, 비슷한 처지에 놓인 분들께 하고 싶으신 이야기가 있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들의 소중한 글이 많은 분들께 힘이 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